조지아주로 가봅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에 대한 조사가 주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좀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조지아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조사 시작했습니다라고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시다시피 워녹 상원의원은 목사죠. 목사인데 보통 목사가 아니고요. 에베네zer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에베네zer 침례교회 애틀랜타에 있는 이 교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로부터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내셔널 히스토릭의 그 지역구로, 이렇게 역사 보존 지역구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뭐 마틴 루터 킹 생가도 있고 그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전체가 그 MLK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요. 마틴 루터 킹 지구 해서 아예 일종의 특구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연방정부로부터 그 특구를 보존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있는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물론 과거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활동은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그런 활동이 다 정치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어떤 당론에 의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MLK 운동이 보수 운동이냐 진보 운동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권 운동이었죠. Civil Right, 민권 운동이었습니다. 투표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였던 거였고, 결국은 똑같은 미국 국민인데 인종에 따라서 누구는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누구는 그 권리를 제한받는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권리를 주장을 했던 것이었고, 그 부조리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거였고, 그 전개 방식도 비폭력주의 비폭력 저항운동 방식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역사가 그를 높게 평가하고 그의 생일까지 지금 뭐 국경일로 정해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으니 뭐 누구보다도 그런 상징성을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정신과는 달리 이제 민주당원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당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다는 거죠. 에베네처 빌딩 파운데이션이라는, 여기 나오네요. 에베네처 빌딩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 비영리 단체는 국세청 IRS로부터 501c3, 그러니까 자선단체로 승인을 받아서 세금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자선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501c3가 돼가지고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선단체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다 기부하면 기부한 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맥시멈 50%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냥 100%, 그러니까 내가 10,000불 도네이션을 하면 5,000불을 맥시멈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그것도 이 세금 공제를 내 맘대로 액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도네이션 한 그 비영리 단체의 어떤 운영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는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베네서 빌딩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 평가 기관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48점밖에 받지 못한, 지금 형편없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왜 이 단체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의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한 돈은 10%밖에 안 되고요. 90%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영비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면 아무리 이 단체에 도네이션을 해도 세금 공제 혜택 하나도 못 받습니다. 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체는 이미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자기네들의 운영비에 다 쓴, 운영비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속해져 있는 임원들 월급하고 뭐 이런 사무비용 이런 거로 지금 돈이 다 나간다라는, 그게 90%가 그렇게 돈이 나간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쓴 프로그램에 쓴 돈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사실 그 운영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IRS 규정상 여기에 아무리 도네이션 해봤자 세금 공제 10원도 못 받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형편없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의 소유권이 이 원옥 상원의원이 담임 목사로 있는 에베네셀 교회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에베네셀 빌딩 재단이 IRS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매년 IRS에다가 세금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조지아 주에는 이 자선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지아 주에 왜 자선단체 등록이 안 돼 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지금 조지아 주의 주 국무부 산하에 있는 증권자선사업부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을 때는 그 조지아주 국무부의 이 에베네서 빌딩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워싱턴 프리 비컨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주의 증권자선사업부에서 이 에베네서 빌딩 파운데이션의 CEO한테 보낸 서한에 당신네들이 조지아주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왜 안 돼 있는지 해명해라. 그리고 조지아주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조항들이 있는데 어떠한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해라라고 이제 서한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서 빌딩 재단은 이 조지아 주 정부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구제금이 나오면서, 구제 지원금이 나오면서 이 지원금을 이 에베네서 빌딩 파운데이션도 주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좋은 일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정부 지원금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 사람들 낼 돈이 없어,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보조금 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 안 쫓아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지원금을 요청을 한 것인데 액수가 50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500만 불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에서. 브라이언 캠프가 이거를 9월 말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자선단체들한테 어떤 자선단체들한테 얼마씩 줄 것인지에 대한 걸 쭉 발표를 했습니다. 500만 불이라는 액수를 주기로 발표가 됐는데 이 500만 불이라는 액수는 다른 자선단체들이 받는 것과 비교하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높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높은 액수를 민주당 상원의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에 공화당 주지사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자선단체 일이니까 당적을 떠나서 생각할 부분이니까.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받으려면 반드시 조지아 주의 비영리 단체로, 자선단체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국무부 자료에는 그게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자격이 된다라는 증명 서류를 지금 내놔야 될 것인데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선단체도 그렇고 원옥과 관련되어져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원의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이 연루가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번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의원직 상실로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전부터 원옥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법을 써서 교회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베네셀 교회에서 월급으로 주는 월급이 있는데 이것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받는 월급보다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방법이, 공무원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선출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일반 사회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정책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네셀 교회에서 주는 공식적인 월급은 가까스로 낮은데 그 규정보다 낮게 되어져 있는데 월급 이외에 다른 베네핏들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로 나가는 그 비용이 월 7,000불이 넘는 돈이 주거비용, 주거보조비로 나갑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주거보조비가 엄청난 돈이 나가죠. 아니 그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좀 특별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다른 일반 교회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교회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거는 에베네처 빌딩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컬럼비아 타워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컬럼비아 타워의 99% 지분을 이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컬럼비아 타워도 이 문제가 많은 것이다. 원래 이 에베네처 빌딩 파운데이션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인 비영리 단체니까 콜롬비아 타워가 이런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세 못 내는 사람 쫓아내는, 강제 퇴거시키는 이러한 법원 명령들을 받아 소송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 중에 한 소송은 불과 28달러 못 냈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8달러가 지금 미수금이 28달러 남아있다라는 이유로 그 집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강제 퇴거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받아낸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재단 만들어 놓고 그 재단이 운영하는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강제 퇴거하는 거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법을 만들었던 이 원옥이 관련되어져 있는 이 기관에 28달러 때문에 사람을 쫓아내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였고 이 비영리 단체는 운영비의 90%를 임원들이 그냥 다 쓰고 실제 프로그램에 쓰는 돈은 10%밖에 안 쓰는 이런 얄팍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